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오늘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 마감장 상황 살펴봤을 때는 정말 아찔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상승장이 켜지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한숨 돌리시고 조금은 편안하게 시장 대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한숨은 돌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있는 우리 시장을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연준의 입과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반응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각자 치료법은 어떻게 나와줘야 될지 시장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우리 12월장 또 산타 랠리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마감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으셨던 분들, 도움 받고 싶으셨던 분들은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요. 업종 바이블과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증정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혹시라도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최재훈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지금 상승은 굉장히 반가운데 또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테이퍼링 가속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언급인데요. 좀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좀 스탠스의 변화에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을 연임하게 된 이후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너무 커지면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 좀 이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말을 한 연준 의장의 연임이 결정이 된 건데요. 파월 의장의 네. 연임이 좀 결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파월 의장은 원래는 비둘기였습니다. 완전 비둘기. 그냥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면서 금리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전형적인 비둘기였는데 이번에 조 바이든의 그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의 급락,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임이 좀 결정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발언들을 좀 지켜봤어요. 어제 네. 전 새벽에 한 3시까지 이거를 다 보고 잤는데 좀 발언 자체나 어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이제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매파라는 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좀 빠르게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한 게 아무래도 정권이 좀 바뀌고 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스탠스도 전반적으로 매파적으로 변한 것 같고요. 어제 이슈에 대해서는 이 좀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해서는 FOMC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12월에 있는 FOMC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했던 말인데 이 단기적이라는 말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내년쯤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나면은 괜찮아질 것,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전반적으로 크게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의 가속화도 FOMC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을 한 건데 아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지지율이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FOMC에서는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이 끝난 후에 다가올 일이지 지금 당장 논할 일은 아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이렇게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좀 크게 악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제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딱 나왔을 때는 나스닥 선물이 순간 150포인트나 빠지면서 굉장히 좀 하락하는 듯 했으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조금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파월 의장의 연설 최재원 의원님이 직접 들어보셨다고 하는데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니까요. 시장을 좀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죠.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테마는 또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그거 들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 반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딱 이야기를 했죠. 원래는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말을 안 하려고 했고 가죽방에서만 보시다시피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가죽방에서는 이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위에 29일 월요일 날 시장이 단기적으로 2,900을 지키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2,900 반등이 좀 약할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여기서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를 확실하게 예쁘게 만들어주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네. 이거에 관련돼서는 어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원래는 가족방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급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손절해야 되나 지금 와서 손절하면은 사실 완전 바닥에서 아깝잖아요. 손절을 하는 그렇죠.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방에서만 한 이야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겁날 필요 없다. 지킬 자리 지키고 상승 다이버전스 만들고 강한 상승 나올 거다. 코스피 2% 이상 상승 3%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딱 오늘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양봉 하나만 나왔다고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이후에 2, 3일 정도 이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던가 아니면 강한 상승을 이어가든가 하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현재 흐름만 보면은 완성을 하려는 듯한 흐름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 생각대로 이제 딱 그림대로 그림이 딱 그려졌고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고 반등을 하면은 이제는 코스피의 시나리오가 완전히 잡혔습니다.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가 다 잡혔는데 전반적으로 완전히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락장의 우려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2,900 한번 이렇게 이탈하면서 하락장의 우려가 생겨버렸고요. 코스피가 고점을 넘을지 안 넘을지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방에서만 언급을 할 건데 마냥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변한 것도 있고 증시가 반등을 하다가 하락장의 우려는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쪽으로 염두를 해두셨지만 어제 발언 이후로 하락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니까요. 아까 안내해드렸죠.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족방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한 테마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어떤 것들 집중하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한파와 반도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통해서도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최재원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파부터 볼게요. 오늘 진짜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네. 한파 테마 고인가요, 스톱인가요? 한 번 정도는 고가 아닐까? 네. 지금 진짜 한 번 정도는 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이제 기대했던 재료가 막상 닥치면은 그게 호재가 사라지면서 좀 이렇게 호재가 사라지면서 올랐던 주가가 내리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네. 저도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서 오늘 이제 1등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이 MFM 코리아 왜 올랐나 찾아봤더니
왜 상한가를 갔나 찾아봤더니 한파 관련주더라고요. 오. 벌써 이제 12월 첫날부터 이렇게 추운데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까 좀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네. 추울수록 이런 한파 관련주, 이런 이제 날씨 관련주들 있잖아요. 여름에는 무더위 관련주, 겨울에는 한파 관련주, 뭐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날 관련주, 뭐 이런 날짜나 네네. 날씨 관련된 종목들은 딱 한 번 정도의 시세만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막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면은 한 번 정도의 시세를 줄 때 딱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일단은 오늘 대표적으로 MFM 코리가 있었고 좀 찾아보니까 뭐 이제 보일러 관련주인 경동나비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의류 관련주 뭐 FNF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SPC 삼립이라고 이건 좀 웃겨서 가지고 왔는데 차트도 네.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많이 호빵 먹는 관련주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이 먹는 음식인 호빵. 겨울철에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엮여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지수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지라인을 좀 잘 지켜주는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시세는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파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한 번쯤 시세를 더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날씨 관련주들은 그렇게 길게 볼 것은 아니니 한 번 정도 딱 수익을 줄 때 챙기고 나오기에는 정말 좋은 테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딱 타이밍이 적긴 것 같은 게 이제 막 12월이 시작이 되고 한파가 막 시작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MF 코리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기록을 했었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MF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반스나 라코스테 같은 의류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파 테마라고 봤을 때 뭐 의류도 있을 수 있고요. 식품,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난방 이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하면 더 좋을까요? 차트가 좋은 쪽에 집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일단은 MFM 코리아는 좀 봤을 때 의류 관련주입니다. MFM 코리아가 의류니까 오늘 네. 스타트를 끊어준 대장이 의류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FNF나 뭐 신성통상 이런 것도 있죠. 네. 뭐 패딩, 뭐 한때 평창 패딩하면서 겨울 관련주로 또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신성통상도 있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의류 관련주로 있으니까 일단은 의류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를 간 MFM 코리아가 의류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SPC 삼립 호빵 관련주도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네. 뭐 경동나비엔 이런 보일러 관련주들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겨울에 또 단기적으로 이런 한파가 강할 것 같을 때 많이 쓰잖아요. 보일러나 가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볼만합니다. 한파 관련주는 뭐 딱히 뭘 주시해야 할 만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는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오늘 상한가를 간 MFM 코리아는 의류 관련주니까 의류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두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주가 차트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네. 날씨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날씨와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겠죠. 호빵이 네. 뭐 겨울에 팔린다고 겨울에만 오르는 뭐 그런 건 네. 아니겠지만 이렇게 겨울에만 오른다 이런 게 아니고 겨울에는 한 번쯤 시선을 받는다. 재밌잖아요. SPC 삼립 호빵 관련주, 근데 겨울 이제 관련주. 호빵 때문에 이게 뭐 급등이 나올까 하는 약간 의문점도 있는 것 네, 같기는 해요. 실제로 이 주식에서 테마라는 게 실제로 그게 뭘 한다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부터 뭐 테슬라도 전기차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게 실제로 뭐 호빵의 매출이 엄청나게 급증을 해서 이게 뭐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이 왔으니까 한 번 정도의 테마입니다. 한 번 정도의 재밌으니까 시세를 주는 뭐 그런 형태의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 막 기업 분석 열심히 하시고 뭐 수익이 어떻고 뭐 PER, PBR 열심히 분석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좀 깊게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만 괜찮다면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로 충분히 오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파 테마 알아봤는데요. 한파에 대해서는 좀 가볍기도 하고 재미있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도 한파 특징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관련주인가요? 저는 몰라가지고. 네네. 급격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아주 뭐 연관성이 정확히 있다기보다는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환경과 물 처리 분야, 소재 필터, 정수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아니지 않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의류, 식품, 난방 쪽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오늘도 지수 상승에 따라서 여러 종목들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반도체는 고입니다. 고군요. 네. 네. 계속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뭐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상방이다. 지금 바로 하락장에 오지는 절대 않는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면서 그렇다면은 지수 상승의 스타트를 주도하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왜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등, 2등이니까요. 두 종목 다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반도체가 주도를 한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지수가 현재 2%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좀 코스피를 주도해 나갈 거다. 어느 정도까지는 저항선인 3,080에서 3,100을 돌파할 때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테마를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또 국민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안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매수하기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가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유 전략을 세워보는 건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작은 종목을 볼까요? 좀 큰 종목을 볼까요? 이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네. 지금은 다 보셔도 좋습니다. 반도체 테마 자체가 좀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상방으로 초반에 강하게 움직일 때는 반도체 쪽으로 더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이 상승의 큰 상승의 초입에는 항상 반도체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대형주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때가 많았죠. 이전에 제 백전백승에 제가 삼성전자를 넣고 네. 74,000원에 104,000원까지 하루 만에 갔을 정도로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지수가 강하게 오르면 오히려 더 강하게 오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볼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작은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을 수 있겠죠. 이전에 잠깐 반등할 때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 띄우면서 반등할 때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이나 최근에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이런 칩셋 미디어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솔브레인, 이거 솔브레인은 작은 종목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삼성전자 협력사 중에 하나로 솔브레인이 있고요. 원익 IPS, 이 종목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익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그런 종목이라고 알고 있고 원익 IPS도 좋고요. 마이크로 프렌드 이런 종목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IA 이런 것도 있고요. 반도체는 시가총액이 크던 작던 세부 안에서 어떤 반도체든 간에 지금은 하나의 반도체 테마로서 이건 지수 상승 주도 테마로 보시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관없이 다 보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증이 든다고 하면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7만전자 1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의미 없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두고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대했었고 또 앞으로도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런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위원님께서는 주가가 지금 상승할 만한 적기에 왔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해서 슈퍼사이클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수 때문에 본 건 맞습니다. 지수 때문에 본 거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을 수 있을까 이번에 올해 내년까지 봤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갈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모른다입니다. 한 8만 전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8만 5천 전자까지도 정말 잘 가면 9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아마도 10만 전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제가 반도체 업황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한 투자금이 들어가죠. 현재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미국, 중국이 현재 이 반도체 파운드리를 놓고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쌓아놓은 현금이 많은 건 맞아요. 많은 건 맞는데 그 쌓아놓은 현금의 대부분을 넣어야 할 정도로 이쪽에 지금 치킨 게임이 굉장히 심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도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지수의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지수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좀 삼성전자의 흐름을 크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도체 종목들 보면요. 사실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아서 다 좋다고 하시지만 상승률이 좀 좋은 종목부터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테스나
뭐 TSE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볼까요? 네. 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에서 좋게 올랐다가 이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관련되는 무슨 엄청난 호재가 있는데 뭐 특허 관련 호재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엄청난 특허가 아니래요. 엄청난 특허가 아닌데 이거 기사를 누가 냈냐면 어디 누가 찌라시를 낸 건지 회사가 내지 않았는데 어디서 다른 데서 제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2번을 갔다가 회사에서 이거 우리가 낸 거 아니다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근데 사실 특허가 있는 건 맞다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근데 그렇게 중요한 특허는 아니다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고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저런 이슈도 있었고 사실 뭐 회사가 아예 몰랐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어느 정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의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봤을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상한가 한번 먹으려다가 물리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접근에 조금 유의하자. 좋은 매수가에 산 게 아니라면은 정말 7,000원, 7,500원 아래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볼만한 종목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늘 테스나 한번 볼게요. 테스나도 10% 넘는 상승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뭐라고 말할 게 없고요. 네. 오늘 좀 단기 저항 구간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사이클이 돌 때, 반도체 이제 상승 사이클이 돌 때, 반도체 테마가 상승 사이클이 돌 때 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좀 다르게 고점을 넘을 수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까랑 차트 비슷한 것 같아서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주 반도체는 제가 아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이전에 뭐 1시간 상승 다이버로 이제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때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올랐어요. 훨씬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반도체 시세 대장은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수가 조금 오르니까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내가 대장할 거야 뭐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식을 해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오케이 좀 좋은 시세 상승 한번 보여줘봐라는 기대감을 품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전에 지수 그만큼 조금 반등할 때 이만큼 상승했으면 현재는 상승 다이버가 1시간에 떴던 게 아니고 일봉에서 떴잖아요. 훨씬 강하게 오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제주 반도체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워낙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다 좋다고 했지만 저희가 살펴봤죠.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급등이 좀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2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샵 0008 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특징적이었던 2가지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백전백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승률 현황은 어떤지 오늘의 도전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겠습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독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합니다. 무승부는 없고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로 33전 2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이 승 챙겨갔고요. 코데즈 컴바인, 남북경협주인데 아직 보존 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위드코로나 관련주도 힘이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고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 근데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 나오면서 곧 승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급등 나왔을 때 승 챙겨갔었고요. 텔레칩스, NFC, MPK, 반도체 종목들 승 챙겨간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금융주와 함께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승 챙겨갔고 HK이노엔도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게임주들도 접근했다가 승 챙겨갔었고요. 팜스토리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승은 챙겨가지 못했고요.
금호 HT 승 챙겨갔고요. BK탑스 마지막 메타버스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형주 상승을 예측하시면서 큰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소개해 주시고 하루 만에 승 챙겨갔고요. 현대차도 편입이 돼 있습니다. CJ ENM 과대 납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지수 대상승 가능성으로 SK하이닉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확실히 저희 도전 백전백승 후반부로 갈수록 대형주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SK하이닉스인데 매수가만 먼저 들어볼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1만 7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11만 7천 원. 사실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2% 넘게 올랐는데 오늘 매수해도 되나 싶은데 일단은 11만 7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AS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종목을 좀 더 추가해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은 한 두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종목은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 2주 안에 다 승을 챙겨가지 않을까? 2, 3주 안에 지수가 올라주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말썽이니 HK 이노엔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계속해서 우리한테 좀 힘든 시간을 보내줬던 아시아나항공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HK이노엔이 조금 말썽이니까 HK이노엔은 오늘 좀 집중을 해보면 현재 봤을 때 다시 여기서 제가 좀 반은 매도하자 이걸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했던 물량은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다시 굉장히 운전을 거칠게 하는 친구 같은데 여기 부근을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여기가 한 5만 2천 원 정도가 강한 지지 라인인데 그때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고요. 그때도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올라온 만큼 현재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손절이든 뭐든 대응책을 노란톡방에서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머크 관련주에 사실 HK이노엔이 머크 관련주로 뽑은 건 아닌데 네. 머크 관련주로 엮여 있다가 머크 관련돼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종목인데 머크 관련돼서 오늘 조금 호재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FDA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사용 승인이 됐다. 네.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내려지면서 화이자 때문에 머크가 끝났나 했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머크가 먼저라. 이게 머크가 승인을 받고 실제로 나와서 상용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엮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 움직임이 없기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냥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그 관련됐던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하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이탈했다고 말할 만한 거래량도 아니고 여전히 좀 다만 횡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대응책 부분은 이때 당연히 매도하기 잘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책 부분은 좀 추후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추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방송 혹은 노란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K이노엔 살펴봤고 다음 종목은 하나 뭐 해볼까요? 다음 종목은 다 지금 종목들이 한번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살짝 지지라인을 살짝 아래까지 이탈했다가 네. 오늘 다시 다 올라가려는 맞아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우려되는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리뷰할 만한 종목이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질문이 들어오거나 걱정되는 종목이 있으면 해볼 만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동국제강 같은 거 봐도 괜찮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진짜 저희가 AS도 여러 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안심하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종목들 질문 못하셨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SK하이닉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2% 넘게 상승했는데 계속 매수를 해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수 상승,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조정이 끝나고 강한 반등, 일봉상에서의 상승 다이버. 1시간에서도 이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면 아직 컨펌은 안 났어요, 사실. 아직 컨펌은 안 났는데 오늘 이 정도 반등 나왔으면 컨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컨펌이다. 내일 정도 바닥을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는 이 저점을 깨진 않는 선에서 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컨펌이 나니까요. 본 개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봤자 일봉 상승 다이버가 완성되면은 정말 강한 상승,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강한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3,100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죠. 네.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한다는 거는 지수 상승을 이끌어갈 만큼의 반도체가 시총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대장이니까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삼성전자 했으니까 하이닉스로 들고 나온 거고 사실 삼성전자도 똑같은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이제 그냥 의문스러운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앞에서 저희가 오늘장 내일장 진행하면서도 이런 사례를 짚어주셨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경기 민감주를 지금 매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게임주가 수익이 충분히 많이 났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도 조정 가능성이 또 없지는 않는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반도체가 상승을 할 거라는 거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득을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일단은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말을 완전 다르게 합니다. 뭐 게임주가 좋다, 관련주가 좋다, 뭐 이렇게 말 안 해요. 저는 지수 오를 거다, 사라. 말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저는 지수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오를 거라고 보고 지금 일봉상의 상승 다이버전스 예상한 그림 그대로 갔습니다. 아까 월요일 날 제가 예측한 그림 그대로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우려감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매도할 수 있을까 매수할 수 있을까 이건 사실 기사에서나 기자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전문가로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는 지수를 상방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정조준하자. 그렇게 되면은 게임주나 뭐 NFT 저는 텐베고 보지만 현재 지수 상승주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이런 친구들 좀 조정 많이 받고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애매하게 얘기 안 합니다. 예측을 하고요. 예측 후에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상승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 관점은 앞으로 좀 상승한 후에 좀 움직임이 지저분할 수 있다. 뭐 상승하더라도 움직임이 지저분할 수 있고 아니면 네. 하락장의 우려 역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현재로서는 강하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당연히 거기선 빠질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대형주라고 해서 정말 1%, 2%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급등할 땐 또 급등이 나오거든요. 저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이어서 승 챙겨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내용 더 물어보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정보들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최재원 의원님은요. 12월 11일에 또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직접 대면하고 도움드리기 위해서 강연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업종 바이브가 종목까지 선물해 드리고요.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증정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재원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의 분위기를 떠올려 보면 사실 지금의 반등이 너무나도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놓을 수만은 없는 게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요. 또 오미크론의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주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장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여러분들 참 많이 걱정도 심했을 거고 어제하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마 주식 포기하려는 분들 꽤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오늘 시장 저는 바닥을 쳤다라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바닥 쳤어요. 원래 이거 기술적 분석하는 이제 전문가들 기준으로 하면 물론 저도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는 음봉을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바닥이라고 보지 않고 가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하고 또다시 저점을 깨질 것도 분명히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진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이거 어제 얘기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빠져봤자 2,780과 2,800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고 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빠져봤자 요만큼 남았으니까 어제 손절하지 말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한 번 더 빠질 수 있었다라는 그 이유들은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코스피 지수 2,780과 2,800 쪽으로 떨어질 때마다 수익 구조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상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물 지수로 따지게 되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글로 제가 쉽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이렇게 하방을 원했는데 오늘 포지션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느냐? 상방향으로 선물 지수 일단은 기본 외국인들이 수익이 날라면 380. 그 자리가 뭐냐면 코스피 2,900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901이죠. 그러니까 이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외국인들이 수익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지수 380, 코스피 지수는 2,90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수익 나는 구조이고 최대 수익 구간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선물 지수 405. 그게 이제 코스피로 따지게 되면 3,0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이제 목요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3,080까지 간다는 아니지만 2,900 이상으로 계속 들어줄 가능성이 높고요. 잘하면 3,08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3,000을 넘어갈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 수익 구조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오늘 시장을 바닥쳤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포지션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오늘 바닥쳤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또다시 박스권이라든지 떨어진다는 얘기 위주로 할 텐데 저는 포지션 분석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상승을 해야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고 떨어지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 이유가 설명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얘기를 저는 빠르게 포착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실까봐 노란톡방에 방이 3개인데요. 노란톡방에 총 2,400명인가 2,500명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시장 바닥 쳤다. 좀 이따가 신의 한 수 때에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우기는 게 아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면 시장 바닥 쳤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렸고 그 시간이 1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바닥 쳤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설마 했겠지만 오늘 종가까지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일단 9,600억 순매수했죠. 선물 1조 매수 순매수하고 있죠. 프로그램도 거의 8천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들도 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손절 물량들이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1,400억 샀다가 지금 200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오늘 코스닥도 1,600억을 매도를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400억 넘게 샀다가 200억 손절을 했으니까 1,600억 손절을 했고 거래소도 1조 손절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상방향을 원합니다. 물론 지금 1조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상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그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지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이게 상방향이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왜 오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는지 이제 설명이 되겠죠. 지금 종목들이 또 빠질까봐 다들 걱정을 하는데 봐봐요. 오늘 종목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 먼저 대형주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대형주 보면 오늘 왜 대형주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쟤네들이 갑자기 저렇게 강했을까?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자 오늘 포스코, 동국제강 7%, 포스코 6%, 삼성전자 4%, 삼성전기 4.8%, 오늘 조선주도 3%대, 두산중공업도 4%대,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4%대.
굉장히 강하죠. 이게 왜 이렇게 강했을까? 이게 외국인들의 힘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포지션으로 상방으로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대형주를 땡기는 거예요. 자, 거기다 IT 부품도 살아났죠. 지금 오늘 그냥 강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굉장히 강한 강세인데 지금 보면 에로티 백금, 제주반도체 8%, 9%, 동국제강 빼고 네페스 7%, 네페스 아크도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왜 강하게 움직이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이제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KCC, 한원시스템, 동국제강, 포스코 오늘 6%, 8% 급등하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주반도체, 에로티베코, 뭐 네페스 아크, HB테크놀로지 오늘 8% 이상 급등했고 뭐 하나마이크로, 한미반도체 이런 대부분의 IT 부품들도 왜 8%대, 5%대, 9%대 왜 강세를 했는지, 왜 폭등했는지 이유가 설명이 됐겠죠? 바로 이 모든 이유는 외국인들 포지션이 어제까지는 하방으로 내려가야지만 수익이 되었지만 오늘부터는 상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전략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흔들면은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제도 줍줍 매수 타이밍이고 오늘도 줍줍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서도 주어라.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도 계속 얘기했어요. 장중에 계속 얘기했는데 줍줍 매수하라고. 매수가 맞고요. 여기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라갔다 또 빠질까 겁나서 던지는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바닥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상방향으로 계속 틀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유튜브 소통방송 때, 그때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테니까 또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략을 또 세워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시간을 벌었습니다. 일주일만 반등을 줘도요, 종목별 20%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뭐 10%는 기본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오늘의 테마주 분석 2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전략,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자, 먼저는 포스코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포스코. 자, 오늘 포스코가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일단은 제가 볼 때에서는 이슈는 있는데 이유는 외국인들이 상방향으로 포지션을 맞춰야 되니까 강했죠. 지금 포스코가 오늘 장중에 9%까지 갔다 지금 6% 쪼그라들었지만 지금 장 끝났으니까 이제 수급이 나오죠. 어쨌든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상방향으로 지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거라고 저는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뉴스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주회사 전환, 추진설 등의 강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러니까 이제 지주사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철강업을 하는 사업회사와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 분할하는 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런 뭐 각자의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쨌든 으쌰으쌰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 그렇죠? 시너지 효과 그게 맞겠네요.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이슈가 그런 게 나왔는데 이슈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도 그냥 대충 읽어갖고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주사 전환, 추진설 등의 어쨌든 호재로 다가오면서 움직였는데 정확한 제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다 핑계고요.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그래서 오늘 다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은 그냥 다 핑계인데 지금 핑계가 먹히니까 혹시나 지금 대형주 거래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지금 봐봐요. 지금 롯데케미칼 급등 나오는 거 있죠? 뭐 금호석유도 급등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핑계는 핑계고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을 올려서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상방향에 맞춰놓고 수익을 먹기 위한 지금은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금호석유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바로. 자, 금호석유. 포스코와 똑같아요. 이슈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 가속화에 따른 경기 민감주 저평가 매력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포스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H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서 패닉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을 거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할까봐, 박살날까봐, 안 좋을까봐 그렇게 밀어냈다면 지금은 또 얘기를 또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거예요. 바꾸듯이
이걸로 인한 금융시장의 패닉은 낮을 것이다.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급등 나온 거거든요, 지금. 자, 거기 얘기에다가 또 뭔 얘기까지 나왔냐면, 2022년, 내년이죠. 바로 이제 뭐 한 달 뒤면 내년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견조한 수요와 재고 재축적으로 인한 민간 경제가 자생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경기 민감주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여겨진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더 많이 빠진 경기 민감주가 다음 연도에서는 매력적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스타일은 경기 민감주 위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지금 NH 투자증권 보고서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퍼질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다? 이건 다 핑계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상승을 원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상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포스코, 동국제강, 철강주도 올라가고 현대, 모비스, 기아, 자동차라든지 S-오일,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HMM이라든지 해운주들 이게 다 경기 민감주들인데 오늘 올라간 이유들은 핑계는 고로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 대형주들을 땡겨 올려야 외국인들이 수익 구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강세가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석은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 뭐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 표역 종목 리뷰를 할 텐데요. 오늘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오이즈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종목을 28,200원 오늘 아침에 흔들릴 때 아마 실전 매매 정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15.6% 수익이 났습니다. 28,200원에 이걸 주어라. 이런 걸 줍줍 해라. 제약주가 아니죠. 게임주 안 죽었다. 아침에 막 흔들렸죠. 흔들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다 움직였어요. 다 올라갔어요. 아침에 흔들 때 정말로 매수의 기회가 맞았죠. 오늘 아침에 게임주들 폭락 나온 줄 알고 아마 개인들 깜짝 놀랐을 텐데 저는 그때 아랑곳하지 않고 정확하게 오케이 이거는 매수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해줬고 이건 사는 겁니다. 아침에 열변을 토했습니다. 게임주 안 죽었다. 내려올 때 사라. 뭐 사야 되냐? 네오이즈. 그래서 게임주 저거를 아침에 이제 표역 종목을 드렸는데 가격이 들어왔고 누아토베인 분들은 지금 10%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그런 분들이 꽤 많았는데 15%까지 올라가서 15.6%까지. 자,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시면 되고요. 수익 나신 분들은 뭐 파시면 되는데 게임주 안 죽었습니다. 또 움직일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시장 점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이렇게 제가 점수를 크게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장 점수 90점 수고요. 90점 수들이고요. 매수 포인트도 90점 수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낙폭과대 아무거나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90점 수 낙폭과대 아무거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90점 수 그리고 낙폭과대 아무거나 종목 저번에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소통 방송도 이정수 위원님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이 무료 온라인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 성탄절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정수 위원님 11일에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회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신청 접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울경제TV 오프라인 강연회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12월 4일에 일산으로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찾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신청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